갑자기 공안으로부터의 호출,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규정 위반 시 중국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백두산 천지입니다. 백두산 여행 둘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조식 뷔페 먹으러 식당으로 갑니다.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다들 패키지 여행객인 것 같아요. 나름 음식 종류가 많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순두부, 오리알도 있네요. 오리알은 너무 짰어요. 이것저것 담아보았습니다. 이제 버스를 타고 백두산으로 출발합니다. 백두산에는 총 4개의 등산 코스가 있습니다. 동파, 서파, 남파, 북파입니다. 이 중에서 동파는 북한 땅이고 서파, 남파, 북파는 중국 땅입니다. 패키지 여행에서는 주로 서파와 북파를 갑니다. 오늘은 북파, 내일은 서파를 갈 예정이에요. 북파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가이드가 백두산 코스에 대해서 설명 중입니다. 장백산이라고 한자로 써 있는데요. 참고로 중국에서는 백두산을 장백산이라고 부릅니다. 북파는 가장 대중적인 코스로 관광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아침부터 줄이 꽤 길어요. 갑자기 공안으로부터의 호출,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백두산은 중국과 북한의 국경지대로 정치적 상황에 따라 분위기가 민감해지는 곳입니다. 얼마 전 어떤 한국 유튜버가 백두산 천지에서 태극기를 흔들었다가 태극기를 빼앗기고 중국 공안의 조사까지 받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백두산 쪽 경계가 삼엄해지고 백두산에 올라가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주의사항을 교육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주의사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 국기 외 모든 국가의 깃발, 현수막 등 상징적 표식물을 경관구역 안에 반입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규정 위반 시 중국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북파는 대중적인 코스인 만큼 중국 단체 관광객이 엄청 많습니다. 빨간 옷을 입은 사람들 모두 중국 단체 관광객들입니다. 어딘가에 도착했는데요. 백두산 천지 근처까지 올라가는 두 번째 셔틀을 타는 곳입니다. 또다시 긴 대기줄이 이어집니다. 성수기에는 대기줄이 너무 길어서 비용을 좀 더 내면 셔틀을 빨리 탈 수 있는 패스트트랙도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백두산 천지행 셔틀. 아까보다 훨씬 작은 봉고차입니다. 이제 천지를 향해 출발합니다. 이제 꽤 높이 올라왔어요. 해발이 높아지다 보니 점점 식물들이 사라지고 바위와 돌만이 남아 있습니다. 나무가 더 이상 자랄 수 없는 높이를 수목한계선이라고 하는데 백두산의 수목한계선은 해발 2000m 정도입니다. 지금 여기가 한라산보다 더 높은 위치인가 봐요. 길이 계속 구불구불해서 멀미가 심한 분들은 멀미약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나저나 셔틀이 엄청 많아요. 도로에만 최소 몇백 대는 되어 보입니다. 한 20분쯤 달렸을까?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셔틀 내리는 곳입니다. 여기서 조금만 올라가면 바로 천지 전망대예요. 전망대로 올라가는 길. 뒤를 돌아보니 이렇게 멋진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백두산에는 총 16개의 봉우리가 있습니다. 백두산 최고봉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장군봉으로 높이는 2750m입니다. 장군봉은 중국에서는 백두봉으로 불리며 여기에는 높이 2749m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천지 전망대에 도착.
천지의 첫인상은 신비함, 그리고 영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백두산 천지입니다. 와, 진짜 멋있어. 끝없이 올라오는 등산객들. 9월인데도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저 멀리 셔틀 차량이 보이네요. 지금 이곳은 해발 2660m, 북위 42도 정도 됩니다. 천지가 좀 더 잘 보이는 전망대로 왔어요. 아까는 바람이 많이 불어서 경량 패딩까지 잔뜩 껴입었는데 해가 뜨니 날씨가 좀 따뜻해졌어요. 9월 말이지만 고도가 높아서 따뜻한 옷 준비는 필수입니다. 경량 패딩과 장갑 꼭 준비하세요. 북파 전망대 베스트 포토존. 여기서 사진 찍으려고 30분 가까이 줄을 섰어요. 이제 전망대를 내려갈 시간입니다. 신비하고 아름다웠던 천지. 좋은 기운 가득 받고 다음 장소로 이동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도 좋은 기운이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백두산 여행 둘째 날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어집니다.